입만 열면 구라 김건희의 거짓말이 김구라 건희. 구라 건희 김건희의 구라 중에 제일 안 믿는 게 나 주식 몰라요였거든요. 모르기는 하는 집 보니까 그냥 주식 전문가예요.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난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좌를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여자가 주식을 모르는지 과거 주식 투자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가 나왔대요.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해양광 테마주로 7천여 명 소액 투자자들이 2천억 원 이상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로 2010년에 상장 폐지가 되고 회사 대표는 징역 15년, 벌금 52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세상에 김건희가 여기에 투자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이 과거 투자 기록을 좀 보니까 굉장히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복잡한 투자 방식까지 사용한 기록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2009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9년도부터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하러 나섭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남욱 회장 밑에서 따까리나 하면서 말하자면 중간 간부 같은 일반미 관리하고 왜냐면 그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거대한 주식 이런 주식 주가 조작 회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층에는 일을 하러 온 이 일종의 브로커들이 있고요. 중간층 식당에는 이런 브로커들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주거나 기존에 있는 상장회사를 팔아주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고, 옥상에는 여기에다가 제일 높은 룸에는 전망적으로 높은 룸에는 거기에 돈을 댈 또는 이름을 대줄 재벌 3세들이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을 맞춰가지고 회사도 만들고 루머도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기업의 인수인계가 일어날 정도로 원스톱 서비스로 르네상스 호텔에서 주가 조직 관련된 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검찰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보증까지 돼 있는 데가 르네상스 주가 조작 공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김건희가 처음에는 거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다가 2009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어디서 아는 아저씨를 불러다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를 차리고 난 이후부터 관련해서 도이치모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주식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해주던 라인이 이 르네상스 안에 있던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를 비롯한 브레이컬 패밀리 그리고 그 이외에 줄리아나 그쪽에서 웨이터 했던 주가 조작 선수들 이런 애들이 전부 이제 그 당시에 줄리하고 일을 했었던 거고 줄리가 어디서 자본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자기 돈을 갖고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선수들과 어울리면서 어설프게 배운 주식을 갖고 요걸로 활용을 직접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블록딜을 한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블록딜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그와 연관돼 있는 조직들하고도 이미 교류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른다고 할 수가 없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김건희가 드러난 것만 2009년부터란 말이에요. 지금이 2025년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식의 주가 조작이 있었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멀쩡하게 있다 갑자기 상폐되는 기업들이 확 늘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그런 종목 하나를 당해가지고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지금 그 조직 역시도 웰바이오텍 세력들이 들어왔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보는 데는 사실상 김건희가 80~90% 이상은 전부 다 발을 담갔다는 거고, 김건희가 담궜다는 증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손실을 입혀도 담당자들이 감옥을 가거나 이거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바지들만 가고 거기에 돈을 댔던 전주들이 손실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조작 수사의 제일 큰 문제, 김건희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관행이 뭐냐면 범죄 행위를 추적을 했어. 당사자들을 찾았어. 그리고 당사자들의 부당 수익에 대해서도 나중에 벌금이나 이런 걸 때렸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몸빵을 하고요. 그 돈을 환수를 안 해요. 범죄가 일어났으면 얘들을 잡아갖고 관련 계좌를 추적해갖고 이 새끼들이 올린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피해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 안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불법 수익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걸 찾아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구제 보상을 해준 전례가 없어요. 대한민국 금융범죄는. 이게 이미 그때부터 검찰과 짝짝꿍으로 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지 하나 세워갖고 20년, 30년형 살리다가 한 5년, 6년 지나고 나서 가석방이나 보석으로 돈 받고 빼줘버리는 방식으로 이거를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언뜻 보면 막 경제범죄 아까 말한 대로 2천억이 손실이 났다. 뭐 벌금이 600억이 났. 그럼 그 새끼가 그 2천억 이득 난 거고 벌금 내겠어요? 안 내고 살아요. 근데 5년만 지나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또 그 지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내가 챙겨줄 검사가 뭐 김상민 검사만 있는 줄 아세요? 라고 자백 아닌 자백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가 튀어나왔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김건희가 18일 날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잖아요. 대부분의 질문에는 진술 거부를 했지만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은 김건희가 창원의장에서 김상민 전 검사 당선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상민 전 검사를 챙겨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챙기려고 했으면 더 챙길 다른 검사도 많았다. 자, 이건 뭐냐? 검사들을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점을 네가 뭔데 챙겨? 심지어 네가 민간인인 김건희가 그 관련한 그 챙기는 검사 리스트들 중에 김상민은 핫발이었다는 거야.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웃겨. 네가 뭔데?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네가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검사를 챙겨? 이게 밤에만 챙기다가 낮까지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김상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주장하는 게 얘는 뭐 조국 수사를 잘해갖고 얘한테 낙점받은 게 아니라니까. 검사 있는 애들 중에 건희한테 돈 주고 공천 받으려고 했다가 지가 설레발 쳐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돼갖고 그 돈을 못 돌려받아서 결과적으로 검사 때리치고 국정을 간 거예요, 이놈은. 왜? 지도 얘기했잖아. 김상민 정도 챙겨줄 만한 레벨이 아니라는 거야, 김건희가. 아우, 참아. 내가 돈 받았어! 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돈 받았는데 이 새끼가 또 명함 잘못 돌려갖고 출마를 못하게 돼서 그 돈을 돌려줄 수는 없고 내가 국정원에 사장 자리 하나 해서 보냈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라는 거죠.